멋있어. 아, 예. 역시 그 예술 이상문 선생님 예술을 전공하셔가지고 우리가 저는 그 전에 직업이 광고 회사에서 카피라이터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비주얼 띵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언어 같은 경우, 텍스트 같은 경우는 생각을 규정하는데 지금 이렇게 비주얼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훨씬 더 확장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오래간만에 해봤습니다. 너무 좋은 의미 있는 시간 맞춰주신 이상남 선생님께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재미있었나요? 네. 자, 그러면 상상 토크 1부를 마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우리 이명택 의원이 직접 사회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수고들 많으셨고요. 시간이 생각보다 길게 가네요. 우리 다시 세 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금부터는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를 좀 더 듣고요. 여러분들 지금 책상에 다 무선 마이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의견을 좀 주시고 나서 또 다시 세 분 발표해 주신 분들 이야기를 좀 이렇게 같이 또 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질문도 좋고요. 오늘 들어보시고 난 어떤 생각을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분이 3분 이내로 짧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상상을 꺼내놓은 거예요. 이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저도 들으면서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영국에서 진짜 많은 사람이 아까 적어놨는데 7,000명, 6년간 7,000명의 시민들이 회의를 거쳐서 350회 이상의 회의를 거쳐서 그 계획을 만들어내고 실행을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아마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현재 또 산업단지 공단에서 갖고 있는 계획도 있으시고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면은 아마 그곳이 정말 시민들이 정말 많이 사랑하는 곳 그리고 아마 전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공단재생을 가장 멋지게 잘한 곳 그리고 또 실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익산에 사람이 오는 곳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냥 막 때려 부수고 그냥 빨리빨리 짓지 말고 정말 산업단지 공단에서 이 민간회사 연구 영역을 맡기더라도 아예 그런 프로세스를 민간회사의 과업지시를 딱 줘가지고 일정 정도의 어떤 시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계획이 성안이 된다면 정말 익산도 뭐하나 우리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오늘 너무 즐거운 어떤 그런 희망이 좀 생기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이야기 잠깐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그래도 잠깐 아까 먼저 앞에 시간에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지금 그 지역구가 거기가 영등 일동이거든요. 영등 일동 동산동이 지역구셔서 같이 좀 자리해 주셨어요. 김진규 의원님도 계시네요. 한번 잠깐 인사 한번 해주세요. 김진규 의원님, 네 잠깐 한번 소개. 네. 우리 정의당 비례대표 시의원이신데요. 유재동 의원님도 저기 같이 좀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잠깐. 그리고 우리 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익산지사에 과장님 두 분도 오늘 이렇게 좀 자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잠깐 일어나서 두 분 잠깐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네네. 아마 이 두 분 선생님이 산업단지 관리공단 익산지사가 그 만평을 어떻게 민간회사가 개발하게 할 것인가에서 아마 많은 역할들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일단 아까 그곳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낡은 산업단지 4곳 중에 한 곳입니다. 시와 반월공단하고요. 그다음에 구미공단, 그다음에 인천의 남동공단. 그리고 그 세 곳은 이런 공단 재생을 해서 네모반트하고 뭐 멋진 건물도 짓고 이런저런 재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비즈니스 센터를 지었고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준공을 하게 되고 이제 오픈을 할 거고 옆에 호텔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또 체육공원 사거리에 약 28층짜리 쌍둥이 건물에 올라가서 이제 어떤 근로자 아파트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졌고 이제 이렇게 쭉 변해가는 과정에 딱 남아있는 전망 그 만평
그 만평의 땅이 정말 금싸라기 같은 좋은 곳인데 어떻게 만들느냐에 따라서 이 공단재생이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모든 도시가 똑같이 되느냐, 아니면 익산이라는 도시 특성을 어떻게 거기에 잘 담느냐, 이게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혹시 들으시면서 생각 드셨던 것도 있으면 책상에 마이크들이 있으시니까요. 자유롭게 들으시면서 생각했던 제안도 좋고요. 세 분에게 좀 드리는 질문도 좋고, 이야기 하시고 싶은 분들 있으면 자유롭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네,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오셨으니까 오늘 책임 있는 발언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우리 과장님 두 분 중에 말씀 한번 오늘 들으시면서 좀 들었던 생각도 한번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마이크 그냥 온 하고 하시면 됩니다. 네, 산업단지관리공단 직원분들의 그 말씀은 영상에 남기지 않을 테니까요. 편집을 따로 하겠습니다. 오늘 뜻하지 않게 진짜 너무 좋은 교육받게 된 시간이 돼서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아까 이제 이 시간 오기 전에 같이 잠깐 밥을 먹으면서 언뜻 같이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 이게 있었습니다. 선진국의 부자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쪽은 먼저 부를 축적을 하다 보니까 부를 축적하는 방법에서 자식들이 영구적으로 명성도 얻고 또 재산적인 생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니까 결국 그 방향이 문화산업이다. 그래서 선진국형 발전 모델이나 아니면 자식을 교육시키는 방향이 결국은 그런 사회적인 자본에다 쌓아서 일시에 안 없어지게 하고 그걸 대대로 이어나가는 이제 그런 모델이 만들어진다. 이제 같이 그 이야기를 해봤었고요. 결국은 누군가가 더 큰 뜻을 갖고 결국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행위가 선진국에 많은 좋은 문화들을 만들어낸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는 성장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부자들이 돈 쓰는 방법들을 몰라서 아직 못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유입을 시킬 수 있을 건지 그 그림도 잘 그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자유롭게 말씀을 좀 아니면 세 분 말씀을 서로 좀 오늘 발표를 다 처음 들으셨으니까 세 분 말씀을 조금 먼저 들을까요? 그러면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거기 마이크를 좀 주시겠어요? 네, 네, 그냥 세 분이 먼저 각자 오늘 그냥 각자 선생님들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좀 이제 들으셨으니까 세 분이 드신 생각을 조금 더 또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죠 먼저. 네, 되게 다 듣는 것에 오늘은 더 익숙하시고 편해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네, 센터장님부터 말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거리를 걷다가 왜 우리 익산은 보도블럭에 왜 자전거 통행이라는 이 라인 표시를 왜 이런 파란색을 쓸까? 또 거리를 걷는데 학교담을 지나는데 왜 초등학교 담은 꼭 이렇게만 표현을 해야 되나? 어린아이가 그린 이렇게 뭔가 좀 너무 유아틱한 그림을, 이 학교담을 지나는 사람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일반인 많은 시민들이 지나는 장소인데 왜 꼭 아이에 맞춘 그림만 이렇게 빨강, 노랑, 파랑으로 그려야 되나? 왜 우리는 건물을 멋있게 건축가가
투자를 해서 건축을 멋있게 지어놓고 왜 그 건물 주변에는 간판으로 전부 건축가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 건축의 본연의 모습은 없고 간판만 보이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그냥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익산을 살면서 내가 지나가는 이런 모습, 내가 보이는 익산의 모습들 성장하면서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러면서 친구들이 군산이 이제 근데 어떤 산업의 발전이 익산은 크게 변하지도 않고 어떤 자연의 기후의 영향도 받지 않고 산업 현장이 없고 농가가 많이 있다 보니 익산과 이리가 합쳐져서 어떤 도시 농촌에 대한 성격을 가진 도시다 보니 산업적인 것보다는 어떤 농산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군산처럼 어떤 조선업과 현대 뭐 이런 산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그대로 조용하게 어떻게 보면 미적지근하게 이렇게 있을까. 얼마 전에 친구들이 음파공원이 조성되고 이렇게 하면서 군산공원이 형성이 되면서 군산이 살기 좋은 도시다, 군산으로 이사 가자 이런 붐이 있었는데 갑자기 조선소가 이렇게 되면서 산업이 흥망되면서 이제 군산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또 아침에 뉴스에서는 왜 익산은 어떤 그 환경 오염에 대한 이 공해, 그 냄새 뭐죠? 그 가축 이런 그런 압취, 왜 이런 뉴스만 나오고 완주는 살기 좋은 완주 뭐 이런 뉴스가 왜 아침마다 이렇게 내 귀에 들리는 걸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1996년도에 포틀랜드, 미국에 있는 포틀랜드에서 세계 섬유 작가들의 그런 워크샵이 일주일간 있었어요. 그 포틀랜드라는 아주 작은 도시를 저희는 워크샵 외에 그 도시 투어를 하는데, 이 버스가 저희를 내려준 곳은 어떤 산업의 현장 이렇게 발달 굉장히 가꾸어진 어떤 그런 것이 아닌 폐허가 된 그 양의 털을 깎아서 실을 만들었던 방적 공장을 저희를 이렇게 버스가 갔어요. 그래서 그 방적 공장에 옛날에 생산됐던 모습들이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었고 1층, 2층, 3층을 저희가 이렇게 가면 그 사장이 썼던 펜과 책상, 집무했던 집무실에 그 필기 도구들이 그대로, 그리고 사장이 집에 가지 않고 그 사무실에서 기거를 했던 침대 하나, 낡은 침대 하나가 그 사장의 그 직무 보는 테이블 옆에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투어를 거치고 나면 1층에 내려와서 카페테리아가 있어서 거기에 그 방적 공장과 관계된 기념품들을 그 당시에 저도 몰랐던 그게 바로 문화상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 포틀랜드시에서 만들어진 그런 상품들을 판매하는 조금 샵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샌드위치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카페테리아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장을 투어하고 거기서 점심을 먹고 비는 시간에 샵에 가서 상품을 사고 다시, 그리고 또 투어를 해서 이렇게 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뭐지? 저는 상당한 충격을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나도 내가 사는 익산시에 이런 문화상품숍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제가 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석사, 박사 과정에서 섬유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어떤 텍스타일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고, 대학원생들이 많은 고민 끝에 만들어낸 어떤 그 저는 작품을 상품화시키는, 그래서 그 1996년도에 포틀랜드를 갔다 오면서 문화상품이라는 거에 눈을 뜨게 돼서 학생들이 만들었던 작품을 상품화, 넥타이나 스카프나 가방에 그 작품을 프린트를 해서 하나의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연계하는 그런, 그래서 리즈 아트 앤 디자인이라는 회사를, 섬유회사를 지금 차려서 10년은 됐어요. 말이 회사지 그냥 혼자 그냥 연명해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광대학교라는 어떤 굉장히 그 자원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 그 다음에 그린 그림들, 이런 것들을
전시 졸업작품이라는 전시에서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좋은 작품들이 어떠한 공간에 어떤 전시가 되고 그 일반인들은 작가의 비싼 작품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진 막 커나가는 어떤 그 대학을 졸업하는 대학생들의 어떤 그런 작품들을 공유해서 어떤 카페나 이런 그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에 무차별하게 있는 명화의 복제품보다는 이렇게 신진 젊은 작가들이 만든 작품들이 걸려 있고 한다면은 이게 어떤 문화의 이 익산이라는 곳은 백제의 문화를 지금 품고 있는 그런 유적이 좋은 유적이 있는 도심에도 불구하고 그 유네스코에 등단됐다고 했을 때 정말 이제는 뭔가 익산이 빛을 보이는구나 굉장히 기뻐하고 들떠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그런 거에 대한 움직임이 보여지지 않고 새로 복원된 탑은 저희 제가 그 61년도에 태어나서 지금껏 60년간 익산을 살다 보니까 다른 시로 이사 갔던 친구들이 익산에 한번 찾아오고 싶어요. 내가 살던 집, 내가 다녔던 학교 다녔던 길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는 이제 아이들이 다 자녀들이 그 성장해서 결혼하고 이러다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내가 살던 고향을 한번 찾아오고 싶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하면 제가 익산을 굳건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차에 태우고 익산 투어를 해봐요. 근데 어떤 미륵사지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친구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답답해지고 뭔가 맛있는 음식을 익산을 떠난 친구에게 먹여주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고 뭐 이렇게 비싼 한정식이나 일식집은 서울에도 넘치니 뭔가 익산에서 토속적인 옛날에 먹었던 어떤 그런 음식들을 친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갈 곳이 없고 이런 게 방황한을 보면서 나는 내가 익산을 지키는 왜 익산을 지키어서 살고 있다고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나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익산 시민으로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렇게 방관자의 입장에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소리를 내서 많은 소리를 모음을 해서 내가 살아온 익산의 어떤 변화되는 내 하나의 일원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제 저도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되는 그 시기에 뭔가 제가 어떤 하나의 일원으로서 제 능력을 기부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마침 이 의원님을 만나서 그런 서로 소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얼마나 큰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소리들이 좀 모아져서 정말 우리 정말 투자한 만큼보다 더 우리가 옛날에 그 궁에 르네상스 시대의 궁을 봐도 그 비싼 관광 자금을 들여서 가듯이 저희가 어떠한 그런 흔적이 된다면 그게 몇십 배, 몇백 배의 이익을 산출하는 그런 산업이 되리. 그래서 옛날에는 문화 관광이 이제 한 트렌드였다면 지금은 산업 관광이 트렌드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산업의 현장을 찾아가는 그런 관광의 명소가 익산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왕궁 유적지에 그 카페테리아라고 이제 카페를 사실 거기가 이제 누가 안 와서 사람들이 안 와서 장사가 안 된다고 시에서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해줘라 해서 이제 갔어요. 이제 아무래도 갔으니까 이제 거기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간판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거래 업체들한테 부탁을 했죠. 근데 우리 거래 업체들이요. 익산에 이런 데도 있었어요. 익산 시민들이 왕궁 유적지를 모르는 시민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거예요. 저번에 아마 저희 이제 그 대표님이 이제 박창신 신부님이신데 이제 이분이 이제 실제 5.18 때 이제 우리 공수부대로부터 테러를 당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우리 공수부대 이전하자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공수부대원들한테 테러를 당했으니까 그래요 이전해야지 하고 이제 할 줄 알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신문지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테러를 당했어. 하지만 그건 역사를 몰라서 하는 소리야. 왜 논산훈련소가 연무대에 있는 줄 알아? 왜 부사관학교가 왜 여산에 있는 줄 알아? 공수부대가 왜 금마에 있는 줄 알아? 예전부터 여산은 군사적인 요충지였어.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알아야지. 그냥 무작정 뭐 한다고 그래서 군대가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해서 문제인 거지. 그러면 군대를 없애버리자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이제는 군대와 지역이 같이 가는 거지. 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격장 옮기는 것은 나도 찬성해. 사격장 옮기는 것은 찬성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맥락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전주의 치명자산, 거기도 이제 천주의 성지죠. 근데 오히려 거기는 전주 시민들이 참 많이 이용을 하면서 활성화가 되어져 있는데 익산의 여산에는 천호성지는 또 오히려 좀 완주 아니에요? 이름은 나는 거예요. 이게 경계선에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완주에 해도. 근데 여산 동원도 있어요. 그리고 여산에도 백지사지 터도 있어요. 다. 네. 그러면 연무대에 우리 그 훈련 받으러 오는 입소와 퇴소할 때 얼마나 많은 우리 가족들이 와요. 불과 뭐 원래 그 연무대는 익산 땅이었잖아요. 네. 그냥 뭐 거기에 우리가 조금만 잘 해도 얼마든지 그 유입을 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전혀 이런 거에 눈 뜨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가 예전에 한번 그 훈련소 가가지고 홍보지를 돌렸다가 논산 사람들한테 대떡 혼났대요.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남한테 나와가지고 홍보를 내는 거예요. 이게 불과 어쩌면 바로 옆이잖아요.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그런 여산도 다시 한번 바라보면 충분히 우리가 자본들이 충분하듯이 저는 우리 시민들이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술 자유지역에 과거에 노동운동사 근데 와서 제가 또 뭐 그 제 머리로 그리면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센터장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처럼 그걸 진짜 다시 이렇게 아까 말씀 잘하셨거든요. 재생 다시 이렇게 거듭나는 그 작업이 이제 이게 예술가들 또 문학가들이 또 이렇게 결합해야 되거든요. 이러듯이 다시 또 이렇게 보아하시고 접근한다면 그다음에 충분히 익산의 자원들을 잘 만들어서 쾌적하고 좋은 익산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저한테 던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모로 던지는 게 아니고 질문을 많이 기다린 사람인데 여러분의 질문이 없어서 조금 네, 다음번에 질문을 많이 해주실 거죠? 네, 다음에 질문 많이 해주시고 저는 익산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익산을 또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또 관도 있겠죠. 제가 몇 년 전에 익산에 이제 외국인 친구들을 보면 데려가는 장소가 그 외에 이름이 그게 뭐죠? 남자상 있고 여자상 있고 마주보고 있고 거기. 예, 고돌이 덕불익산. 제가 그 부분을 거기에 굉장히 왜 여기서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못하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자료도 약하고 거기서 알고 계시는 분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거기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나 어원이나 뭐 거기 출처가 어떻게 되고 그런 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없으니까 그게 설명하기가 좀 난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우리 임의원님을 만날 때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임의원님은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안 잊어버렸습니다. 익산 시민들의 생각을
바꿔줘라.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고 정말 비정상이에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더니 행복한 도시가 행복한 시민을 만들듯이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 발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시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그 관심이 관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또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육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편안히 돌아가세요. 고맙습니다. 그 공간이 1만 평인데 만약에 정말 시민들이 뜻을 모으면 우리 시가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공간을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계획하시는 어떤 또 그 산업단지 관리공단으로서의 역할이 있으시니까 근데 정말 시가 이 공간을 어떤 우리 익산시가 조금 더 공익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뜻이 모아지면 그 부지를 일부는 매입해서 뭔가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현재로서는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민간 자본을 잘 들여와서 그곳을 아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런 모양들을 잘 구현해서 만들어 주시면 그냥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혹시 뭐 이제 시간이 또 뭐 좀 2시간 예정하고 했으니까 또 뭐 무한적으로 우리가 늘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 얘기를 꼭 좀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가 있으신 분? 네네네네. 저는 우리를 문화 예술 공간으로 일단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간 정도면은 공간만 준다면은 거기를 문화 예술 공간으로 해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익산의 가장 거의 지금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예술가들한테 준다면. 근데 그러한 상상력은 아까 여기서도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상상력은 누구나 앞서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상상력을 플러스할 수 있는 것이 여건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익산시에는 그런 것들을 좀 해주기만 한다면은 어떠한 모형이든 어떤 익산 시민이 아니라 세계 시민들이 와도 이 정도면 진짜 좋다. 그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걸 가질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런 상상력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 아무리 있어도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자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재벌이라면은 싹 사가지고 싹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역할이 안 돼요. 상상이 아무리 있어도 그걸 펼쳐야 되는데 펼칠 수 있는 영향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만 시에서나 도에서나 해준다면 얼마든지 펼칠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극장을 만들어놔도 거기에서 그 연기를 할 배우하고 거기에 울려 퍼질 음악하고 또 거기에 흘러나가 시나리오가 그건 깡통이잖아요. 그 안에서 뭔가 만들어서 제대로 연출하고 제대로 무대로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걸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죠. 편한 놀이터. 장소만 제공되면은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네 의견이 혹시 또 왜 또 말씀 그 마이크 켜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켜놓으시면 나올 텐데 저기 안 나오면 그 옆에 책상에 마이크를 최승규 회장님 마이크를 좀 주시겠어요? 네. 제가 아무 준비 없이 왔다가 얘기 듣고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시대가 흐르면서 어떤 양식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면서 건물들을 새로 그 당시에 만든 의식과 가치관에 의해서 바꿨다면 과연 지금 경북궁이 있을까요? 광화문도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가치관에 맞게끔 항상 계속 바뀐다고 하면 앞으로 지금 100년 후, 200년 후 우리 후손들이 1900년대, 70, 80년대를 생각할 때 무엇을 보고 기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저희가 낡았다고 하고 부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새롭게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저희 기준에서 그런 것뿐이지 앞으로 200년, 300년 후에는 기억해야 될 우리의 역사거든요. 사실 아까 그 산업단지가 지금 4개 있다고 하셨는데, 오래된 산업단지가 사실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4군데 있는 것 중에서 뭐 일부는 현대화하기도 했고, 근데 지금 익산 산업단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격동기에 시작했던 산업단지의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새롭게 변형시킨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그 안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일단 익산 시민들이 서로 간에 이제 머리를 맞대서 아이디어를 내야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없앤다기보다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를 해주자,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기금속 연합회 지금 현재 임시 전무직을 맡고 있는데요. 지금 기금속 연합회에서도 그 단지 내에서 자생할 수 있게끔 뭔가 새로운 걸 모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볼까 해서 지금 왔거든요. 근데 너무나 그 저희 생각과 비슷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너무 반갑고요. 제 생각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4번째 원래 포럼을 하게 되면 그때 저한테 한번 그 저희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해서 네. 그래서 지금 발표를 네, 뭐 재능 기부만 해주시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건 기금속 단지를 그 상태에서 어떻게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거듭나게 할 것인가에 네, 대한 일단 상상들이 기금속 있으신가요? 단지뿐만이 아니라 사실 아까 저희 그 후레이션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저희 아버님이 거기서 근무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근무를 하셨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을 모시고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그 후레이션 건물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곳을 가게 되면 이거 빨리 부시고 새로 지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옛날에 80년대 때 공장들이 이랬지. 이게 나중에 후손들한테는 정말 살아있는 박물관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부신다기보다는 그 안에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가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그 건물에 그 공간에 부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꼭 기금속 단지뿐만이 아닙니다. 네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만 더. 여기 우리 소통신문 송성문 기자님이 그냥 이렇게 오늘 2시간 내내 쭉 아마 보도를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요. 네.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앞에 3분은 공간에 뭘 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핀을 맞춰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당연히 그게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고 논의돼야 되고 날려놓고 여러 의견들을 취합하는 과정들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실제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관련 예산, 결국은 이제 예산도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당부 말씀을 회장님 와 계시는데요. 회장님 이제 담당 부서는 아니시라서 시의원분들 지금 3분 와 계시고 이명 의원님 포함해서 3분 와 계시고 신동희 의원님 가셨고 밖에 장경호 의원님 듣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시의원님 5분께 당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공교롭게 제가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 보일권 부지하고 충포 부지 일대 대상으로 유유지를 좀 복합 문화 공간으로 삼례 문화예술촌이나 팔복 예술공장처럼
지역에 이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필요성을 부각하는 기사를 기획보도를 써왔는데요. 여기 보면 특히 보일권 부지 같은 경우는 일단 접근성이 확보가 됐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삼례나 전주 팔복 같은 경우를 보면 다 정부 지원을 받았어요. 정부 지원 받는 요건을 살펴봐도 우리가 갖고 있는 보일권이 너무 저격지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지난해 6월 산자부에서 청년 친화형 산단 조성한다고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게 10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제적인 실행 방안, 액션 플랜이 나온 걸 보면 지금 세 분이서 해주신 상상력을 담아가겠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안고 가겠다라는 방향성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도 나와 있어요. 분명히 이 방향성이 부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산동문 과장님 나오고 계시는데요. 지금 용역, 기본구성 용역 공고가 떠 있어요. 홈페이지 가보면 과업지시서 보면 역시 가능성을 일단 과업지시서 상으로는 담아내고 계신데요. 실제로 사실 우려되는 것은 산다목 입장에서는 이 정량적으로 개량되는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시거든요. 제 생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분들이 말씀해주신 문화적 이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플러스 알파 요인들을 감안하셔서 기본구성 용역 과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당부 말씀을 시민의 입장에서 드리고 싶고요. 시험분들께는 이 산업부나 문체부, 주로 이제 문체부가 되는데요. 재생 관련해서 지원도 할 수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국비 50%가 지원이 되는데, 문체부 팔복공자 같은 경우에는 이 플레임 자체가 공단,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재생, 폐공장 재생 지원사 뭐 이런 유형의 이름인데, 2016년도부터는 그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진행이 돼요. 그전까지는 공모를 했다가 이게 균투회계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해당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있으면 충분히 따낼 수 있는, 혹시 정해져 있지 않은 플랫함만 기재부가 쥐고 있고, 이 사업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익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보일권을 대상으로 이런 구상들을 만들어서 계열을 수립해서 전북도 경유에서 문체부에 올리면 문체부에서 심의를 해요. 심의를 해서 이거 괜찮은데, 문체부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비슷한 유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고 사업 가능성이, 효과성이 입증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국비를 내려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익산시행정 계장님 와 계시지만 산다목 보일권 부지를 대상으로 하면 담당 부서가 투자유치과고요. 그리고 재생과 관련한 부서는 문화관광산업과라든지 여타 다른 부서들이 있을 테고, 국가공무사업 관련해서는 정책개발 담당관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취재 과정에서 느낀 바로는 칸막이 행정하고 계세요. 서로 핑퐁 치시고 내 일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좀 촉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많이 잡았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정말 이해가 아마 더 되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김강신님, 마지막 김강신님 말씀, 좀 짧게 해주시면 하고 이제 세 분 말씀 듣고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세 분 말씀 너무 잘 써서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그렇게 하기 전에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네, 그 얘기는 제가 잠깐 이제 정리를 하면,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님들 말씀 들으면 좋은데 혹시 그 의원님들 뭐 한 말씀. 네, 아니 근데 김민규 의원님 이야기 마이크를 잡고 해주시죠. 네, 그 사실은 뭐 지역구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그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지금 송수무 기자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사실 이제 우리 세 분 오셔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저기 외지에 여기 안 사시는 거잖아요. 아, 그러시죠. 부끄럽습니다.
그 두 분 세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시민들이 우리 시민의 힘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또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를 우리 행정에서 반드시 좀 인지를 하시고 또 저희들도 꼭 분명히 주지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잘 해주셨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만이 또 우리의 힘이 보태지고 그러고 나서 뭐 문화예술 요즘 정말 요즘 세상에 문화예술 없으면 안 꼽는 찐빵 아닙니까? 네,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여기 계신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25명 의원님들이 반드시 어떤 결과물을 꼭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보다는 그렇게 할수록 저희들도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세 분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또 의원님들에게도 전달을 꼭 하겠습니다. 네. 예. 유재동 의원님 괜찮으세요? 예.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저기 중앙동 원도심 경호실장 그 장경호 의원님 오셨네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네. 말씀까지는 따로 안 해도 괜찮아요. 지금 좀 뒤에 오셔서 내용을 다 듣지는 못하셔가지고 그러면 그 세 분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여러 좋은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정말 좋고요. 그 이상명 선생님부터 순서로 꼽고 마지막 마무리 말씀 한마디 없으시죠? 일어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마지막 영상 카메라에 안 잡혀요. 네. 죄송해요. 네, 아닙니다. 행복한 도시 일산 그리고 행복한 시민이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실 저만 영등동 주민은 아니고 우리 최순 기자님 같은 주민이세요. 사실 우리 최순 기자님 고민 되게 많이 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산업단지 옆에 우리 귀금속 또 옆에 예전에 그 산단에서 일했던 이제 우리 노동자분들이 살았던 저기 동네 이름이 뭐죠? 청곡 네. 거기까지도 하면서 또 이제 산업 단지와 주택가의 그 쌍능 아파트에서 신 아파트까지 녹지. 네, 저번에도 아마 우리 저기 나온 게 국가 축제를 좀 그 지역 주택가까지 좀 땡기자. 그래야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좀 활성화되어지지 않겠냐. 국가 축제 기간에는 전혀 이쪽이 상권이 죽어버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우리 늘 고민하시는데 제가 이걸 좀 넘기려고 제가 좀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최송 기자님 같은 주민이니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좀 대신 이렇게 넘기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이렇게 의견을 합의하는 같은 뜻을 가지고 하는 자리에 있어서 굉장히 기쁨의 자리였고요. 마지막 이제 말씀드린다면 산업단지 공단 어떤 생산의 기능의 어떤 현장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그동안 지금 이야기했던 어떤 문화 복합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산단이 우려되는 것은 어떤 수입에 대한 문제일 거라는 가장 큰 생각이 듭니다. 사유지니까요. 어떤 현재 산단이나 어떤 그런 기능들이 지식산업센터나 아니면 지금 비즈센터나 웨스턴 호텔처럼 어떤 임대료라든지 어떤 이익을 산출하는 그런 어떤 목적 중요하겠죠. 가장 기본은 자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익 산출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산업 현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메이커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생산적인 단순한 기능공의 메이커가 아닌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이런 데서 새로운 아이템의 4차원 산업에 맞는 새로운 아이템들이 성장될 수 있고 공유될 수 있고 또 그 아이템이 시제품이 돼서 어떤 기업이 나가는 어떤 그런 산업의 기초가 되는 인프라가 되는 그런 장소였으면 어떤 문화와 산업과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존하는 아마 전국 유일의 산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걸 하루아침에 가자는 건 아닙니다. 많이 고민하고 좀 더 신중하게 많은 방법적인 놀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재생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진화하는 그러니까 현장의 모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고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산단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세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장시간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최수훈 기자님이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그 영등 일동에 주민들이 하는 복지아카데미 제가 8강좌를 다 참여를 했었어요. 그 팀에서 제가 냈던 아이디어거든요. 거기 보석 공방거리 만들고 음식 특화거리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1등을 받았어요. 그때.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실제 현실화가 돼서 거기 음식 특화거리를 만들려고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석 기금속 단지라든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좀 고민이 깊지 않고, 그래서 이 자리를 만든 이유도 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때려붓고 네모 반듯한 건물이 거기 아주 멋지게 뭐 20몇 층짜리 건물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20몇 층짜리 건물이 아무리 멋지게 저는 고일콘부지에 만들어진들 전혀 어떤 그 우리 도시에 뭔가 이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은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도시의 발전에 그다시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생산력을 가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걱정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자리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 논의를 계기로 저도 이제 뭐 당장에 시장님에게 시정 질문을 이 주제로 아예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 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유치과 문화문화산업과 정책개발 담당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 관리공단의 권한이다 하면서 어느 부서도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저 보물 같은 곳을 왜 이렇게 지금 너무 진짜 우리가 고민을 조금만 하면 좋겠는데 우리 시가 이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더 크게 희망적으로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한번 좀 정말 아까 말씀드린 시민의 힘이 잘 모아지면 그 공간 때문에 익산에 사람이 오는 그런 공간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낡은 산업단지, 그 우리 현대사의 산업단지의 모습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어찌 보면 너무 낡은 산업단지 공간이 이제 오히려 우리에게 큰 자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곳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 주제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일단 이 주제를 계속 더 확장시킬 수 있도록 또 다음에 그런 논의 자리라든가 이런 것도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이 찍은 영상들은 임용택 TV 유튜브에 다시 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참석하신 분들 다 같이 그냥 앞으로 오셔서 사진 한번 같이 찍으시고 마무리하죠. 사진을 찍는 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나가지 마시고요. 앞으로 그냥 쭉 나오셔서 바로 같이 사진 하나 찍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네, 나야만 기자님 사진 한번 쭉 한번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그 인사 나누시는 거 앞으로 잠깐만 나오셔서 같이 사진 하나 찍고 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같이 사진 하나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네. 우리 그 노래 많이 떨어지지 마시고. 야, 앞으로